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79,000달러, 하루 전 블랙 먼데이로 74,000달러까지 폭락했다가 트럼프 관세 이후에 가짜 뉴스 나고 숏포지션 청산에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폭락에 비트코인 또 따라 내릴 것이라는 숏배팅 증가였지만 비트코인 이미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온 상태라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지진 않죠. 거기에 작년 비트코인 ETF도 나스닥 상장되어서 비트코인이 정말 블랙록 CEO 레리 핑크 말한 대로 제2의 금, 골드가 되려면 반드시 8만 달러, 최소 7만 5천 달러까지는 지켜줘야 됩니다. 6만 달러 내려가면 금골드하고는 완전히 성격 달라지고 나스닥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더리움은 1,500달러, 마이너스 1.4%, 리플 도지, 솔라나는 횡보입니다. 알트코인도 내렸다가 숏 청산 나오면서 반등을 한 거고요. 리플도 2,400원까지 하락은 했지만 2,800원 반등 오는 모습이고 다시 한 번 더 3,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0원 이상에서 물린 투자자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3,000원 오르려고 하면 본전 심리에 매도하는 물량이 쌓이는 거고요. 거기에 2017년부터 리플 4,000원, 5,000원 구매하고 장기 홀딩한 투자자들 이 기회 아니면 못 판다 하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5,000달러까지 서서히 빠진다고 해도 리플 포함 솔라나 알트코인들은 2,500원, 2,000원까지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바닥 찍었다고 리플 솔라나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새벽 동안 트럼프가 관세 일시 중단한다 가짜 뉴스 나면서 나스닥 코인 반등했지만 결국에는 선물시장에서 롱숏 청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고 덕분에 선물시장에서는 롱포지션 740밀리언, 숏포지션 377밀리언이나 청산이 났고요. 평소 같았으면 100밀리언, 50밀리언 정도 수준인데 평소보다 7배, 6배 이상 청산이 크게 나왔습니다. 90일 관세가 진짜인지 알고 이제는 반등이구나 롱포지션 잡았다가 청산 다 되고 또다시 내리면서 롱숏 합쳐서 24시간 동안 1.1빌리언 큰 청산 났고요. 청산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하락장에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락장 방어해주는 롱숏 포지션 청산이 된 건데 이런 대규모 청산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가격 하방도 강해진다는 거고요. 비트코인 8만 달러, 리플 2달러 아래 하락 오는데 이번 청산된 롱숏 포지션 보면 롱 비중이 숏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트럼프와 코인 자문단이 지켜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팽배한 걸로 현실적으로 코인 시장 호재 빠진 지 오래됐고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유일한 해결책이고요. 새벽 동안 레리 핑크 블랙락 CEO는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 산업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면서 카나리아가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실행하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상승 압력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지적을 했고요. 올해 금리 4번 인하될 것이라는 페드워치 전망 나오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레리 핑크 인플레이션율 올라가면 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죠 우려를 했고요. 연준이 4번 금리 인하 올해 절대 못하는 거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하반기 영향이 매우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코인시장 희망 가져볼 수 있는 것은 블랙락 비트코인 ETF IBIBT가 하락은 했지만 고점 대비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30% 하락을 잘 버티고 있고요. 나스닥도 현재 구간 주봉산 120선 터치하고 반등을 했는데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정확하게 주봉상 121선이 트럼프가 태도를 바꾼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90일 유예한다는 가짜 뉴스에도 롱포지션 청산이 700밀리언이나 많은 배팅이 들어온 거고요. 하지만 나스닥이 이렇게 약간 반등했다고 해도 하락속도 매우 빨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20선 아래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70% 확률 매우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4월 중순 빅테크 어닝에서 애플, 테슬라 포함 중국 관세로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어닝콜에서 괜찮다, 다른 루트 있다 이런 발언이 필요하고요. 테슬라나 애플이 글로벌 최고 똑똑하다는 인재들 모아놓았는데 그래도 해결책 못 냈고 주가 하락한다면 나스닥도 추가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금융위기 다 견디고 지금까지 버텨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라서 이번에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것이다. 큰 우려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30%, 블랙락 ETF 잘 버틴다면 2005년 나스닥 갓상장했던 골드 ETF처럼 마이너스 30% 이후 재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4월까지는 조정 지속되더라도 5월 되어서 본격
공격 반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요.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미 나올 만한 악재 다 나왔고 트럼프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발표한 당은 국가들과 협상과 거래하는 것을 즐겨하는 스타일이죠.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전쟁 목표가 중국이다. 다른 나라와는 즉시 협상하지만 중국은 회담 안 하고 계속해서 34% 미국의 관세 부과한다며 50% 추가로 관세 더 올릴 것이다 압박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트럼프의 의중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아마존, 메타, 구글 등은 재반등하면서 트럼프 영향권 없는 기업들은 반등을 했습니다. 애플이나 테슬라는 여전히 중국의 공장 메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기영 대표 코인 시장 온체인 데이터 고수인데 실현 시가총액 여기 차트 보여주면서 최소 6개월은 약세장 지속될 것이다. 단기 랠리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매도 압력이 완화는 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시장 반전에는 즉시 V자 반등 안 나오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야기를 하고요. 2014년 마운트 곡스 파산으로 인해서 여기 구간 빨간색 베어마켓 진입한 이후 빠른 반응 없었고 6개월간 이어진 다음 본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금리 인상에도 콜시장 하락하고 6개월간 약세장 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22년 금리 인상 FTX 파산 루나코인 사태까지 겹치면서 가장 오랜 기간 약세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약세장 본격 진입하는 빨간색 라인에 들어간 건데 이제 시작이고 역사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에서 버티기보다는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비트코인만 어느 정도 방어되는 거지 알트코인은 펀드멘탈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홀딩보다는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과 에이다 고래들 매도 보면 에이다는 3월 2억 달러치 매도하고 여기 음영 구간 가격이 오르던 내리는 간에 고래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매도가 많은 걸로 2주간 1억 4천만 달러 매도를 했습니다. 에이다나 이더리움 현재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수 있다. 비트코인 7만 5천 달러까지 서서히 빠지더라도 에이다나 이더리움은 큰 폭의 하락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리플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2019년 연준에 고금리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나스닥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 리플 상승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하는 시기 리플이 가격 방어 제대로 안 되고 기존의 저점까지 다 뚫어내고 빠른 하락이 났습니다. 리플 4년 만에 소송 철회로 인해서 2,000원 구가 버티고는 있지만 2019년처럼 비트코인 횡보하면서 알트코인 계속 빠질 때는 리플도 2,000원이 아니라 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손실을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리플 이럴 때는 장기로 모아가기보다는 빠르게 손실 인정하고 단타로 돌아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50% 5억 들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터지는 비트코인 이번 하락에 마이너스 8%나 빠졌고요. 260달러로 저점 찍은 듯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 7만 달러 초반까지 서서히 빠진다면 피보나치 382까지는 충분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스트래터지 비록 비트코인 보유량 50만 개 넘어가지만 여전히 미국 잡주로 비트코인 가격 상관없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 평단이 200달러 부근인데 이런 유명인사 구매했다고 알려진 다음에는 가격이 하락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터지 포함 테슬라나 전체적인 나스닥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을 해보면 이번 나스닥 반등에 아크케 ETF도 채널 밖에 벗어났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왔고요. 하지만 이번 채널 하락으로 인해서 2018년 여기 구간과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널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채널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40달러 아래까지는 더 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더 50달러 반등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크인베스트나 마이크로스트래터지 같은 주식은 결국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준의 금리나 불가피하고 낮아진 금리로 인해서 신생기업 잡주들 지속적인 투자와 호재 만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아크인베스트 같은 주식도 다시 한번 더 채널 아래로 떨어진다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